책 싫어요, 재미없어요 이런 말들 입에 달고 살죠. 이럴 때 무조건 책 읽어라, 이 책이 재밌다라고 하기보다는 책과 함께 재밌게 놀아보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간단하고 재미있게 책과 친해질 수 있는 책놀이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책으로 누가 높이 책탑을 쌓나, 책으로 집을 짓는 놀이만 해봐도 아이들은 참 즐거워 하거든요. 이렇게 책만 있으면 쉽게 할 수 있는 재미있는 놀이들이 많아요. 그런데 교실 상황에서 친구들이 많아지면 조금 위험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안전하면서도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책놀이 6가지를 챙겨왔습니다. 먼저 몸으로 친해지는 책놀이입니다. 첫 번째는요, 책 도미노 놀이입니다. 위로 쌓는 책탑과 달리 도미노는 이렇게 책을 세우고 양옆으로 움직이는 정도이기 때문에 크게 위험하지 않습니다. 반 전체가 함께 도미노를 만들게 되면 협력 놀이가 되기 때문에 서로 도우면서 재미있는 놀이를 할 수 있고요. 남녀 대항 혹은 모둠별 대항전으로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먼저 도미노 놀이를 하기 위해서 반 친구들과 함께 도미노 놀이가 무엇인지 알아봐야겠죠. 도미노는 일정한 간격으로 블럭을 세워놓고 첫 번째 블럭을 넘어뜨려서 샤르르르르르 이렇게 마지막 블럭까지 넘어뜨리는 놀이입니다. 도미노 간격이 너무 멀면 이렇게 다음 도미노를 쓰러뜨릴 수가 없겠죠? 그래서 잘 넘어질 수 있는 간격의 도미노를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구체적인 규칙들도 정해보는 게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어떤 모양의 도미노를 만들어 볼지 함께 정해봅니다. 달팽이 모양이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사각형, 지그재그 등등등 다양한 모양의 도미노를 만들 수 있습니다. 반 전체가 어떤 하나의 모양을 만든다면 혹은 모둠끼리 만든다면 어떤 모양의 도미노를 만들지 먼저 그 도안을 한번 그려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나면 도미노의 시작점과 끝점을 정해야겠죠. 교실 바닥에 어디서 시작하고 어디서 끝을 낼 건지 이런 것도 같이 정해보면서 충분하게 도미노 모양에 대해서 의견을 나눕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책을 준비해야 하는데요. 가정에 있는 책을 가져와도 좋고 학급 문고에 비치되어 있는 책을 활용해도 좋아요. 그런데 이 도미노 같은 경우에 그냥 일반 책은 좀 잘 넘어질 수가 있어요. 하드보드 커버의 그림책이 가장 좋은데요. 학급 문고에 충분히 비치되어 있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학교 도서관을 활용해서 그림책을 빌려옵니다. 잘 넘어지는지 테스트를 해봐도 좋겠죠. 이렇게 책이 준비되었습니다. 그러면 각자 정해진 위치에서 도미노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책을 넘어다니지 않기. 책 위로 이렇게 넘어가다 보면 작은 바람에 의해서도 책이 넘어질 수 있고 발에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겠죠. 혹은 어떤 실수로 인해서 친구가 책을 넘어뜨리게 되더라도 원망하지 않기. 네, 이런 약속을 충분히 하고 시작한다면 조금 더 원활하게 놀이를 할 수 있습니다. 드디어 도미노가 완성되었습니다. 도미노가 완성되고 나면 조심스럽게 교실의 앞쪽 혹은 빈 공간으로 가서 어떤 형태로 쓰러지게 되는지 함께 감상합니다. 머릿속으로 생각했던 것과 실제로 도미노가 움직이는 것은 또 다를 수 있거든요. 네, 이럴 때 또 수정을 해가면서 도미노를 완성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놀이는 바로 책 배드민턴입니다. 일반 배드민턴과 다른 점이 있다면 두 사람이 함께 셔틀콕을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서 책으로 이렇게 배드민턴을 한다는 것입니다.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오랫동안 셔틀콕을 튀겨서 치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둘이서 같이 해도 좋고 혹은 모둠별 대항전으로 하셔도 좋아요. 모둠 대항전으로 한다면 각 모둠원의 기록을 모두 합해서 가장 많은 기록을 낸 팀이 이기게 됩니다. 반 친구들이 다 너무너무 잘한다면 시간 제한을 두는 방법이 있겠죠. 이 놀이를 하기 위해서는 가정이나 도서관에서 책을 준비해 와야 합니다. 셔틀콕이 잘 튀어오르는 책들이 있거든요. 그 책을 잘 찾아서 오래도록 셔틀콕을 튀기는 것이 관건입니다. 앞선 책 도미노 놀이와 마찬가지로 책을 소중하게 다뤄줄 수 있도록 주의를 주어야 하겠습니다. 또 모둠 대항전의 경우에 팀원 중에 유독 잘 튀기지 못하는 친구를 비난한다거나 다른 팀원 친구들이 책 배드민턴을 하고 있을 때 막 옆에서 방해를 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게 사전에 충분히 주의를 주고 또 관련해서 어떤 규칙이나 벌칙을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놀이는 책 도로 만들기입니다. 길을 가는데 도로가 끊겼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너무 아찔하죠? 책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책 도로 위로 자동차가 다닌다고 생각을 하고 책 도로가 끊어지지 않게 계속해서 이어야 하는데요. 도로 위에는 자동차가 달리죠. 우리 책 도로 위에는 무엇이 달릴까요? 무엇이든 좋은데요. 가벼운 물건이어야 떨어졌을 때 아이들 발이 다치지 않겠죠. 그래서 탁구공 정도가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잘 구르고 가벼우니까요. 이 놀이는 책을 살짝 오므려야 해요. 그래서 교과서로 하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구부렸다가 반대로 이렇게 또 펴면 펴지긴 하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과 함께 읽는 공룡책이니까 이번에는 우리 교과서를 한번 해보자 라고 하면서 이참에 교과서라는 책과도 좀 친해져 보는 거죠. 이제 책이 준비가 되었다면 출발점과 도착점을 마련을 해두고요. 이게 반 전체가 하는 거라면 좀 넓게 이렇게 지그재그로 구성을 해야 될 것이고 모둠 대항전으로 한다면 한 줄 정도로 해도 충분하겠죠. 출발점은 괜찮은데 이 마지막 도착점에서는 끝까지 갔네 안 갔네 이런 말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구니를 하나 두시면 좋습니다. 세탁 바구니 같은 거라거나 분리수거함 같이 생긴 그런 통 하나를 도착점에 두고 친구들이랑 같이 이렇게 도로를 이어서 오다가 거기에 쏙 이렇게 빠뜨리는 걸로 하면 도착을 했는지 충분히 알 수 있겠죠. 이 놀이에서 주의할 점은요. 친구들이 이렇게 이어서 가다가 다음 자기 차례를 위해서 이렇게 옮기는 과정에서 동선이 꼬이면 서로 부딪힐 수가 있어요. 충분히 동선을 서로 연습을 하고 부딪혀서 다치는 일이 생기지 않게 주의하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책을 다 읽고 나서 할 수 있는 놀이 3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요. 나도 북 디자이너입니다. 우리 책 표지 보면 참 예쁘게 잘 되어 있죠? 사실 책 표지가 책 판매의 90% 이상을 차지할 만큼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그 책 표지에는 제목도 있고 부제목도 있고 어떤 광고 문구도 있고 또 그림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저학년이라면 책 표지에 어떤 그림만 바꿔본다거나 간단하게 책 표지를 바꿔보는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고학년이라면 책이 이제 개정이 되면서 계속 변천사가 있잖아요. 어떻게 달라져 왔는지 이런 것들을 쭉 같이 보고 또 광고 문구까지 세세하게 살펴보면서 어떻게 했을 때 더 매력적인 책 표지로 만들어질까? 이런 고민들을 좀 같이 하시면서 책 표지를 만들어보는 작업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스케치북이나 A4 용지에다가 직접 그림을 그려봐도 되고요. 만약에 고학년이라면 캔바 같은 이런 디지털 도구를 활용해서 디자인 작업을 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만약에 혼자 하기에 좀 부담스럽다라고 한다면 캔바 같은 경우에는 협업 기능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북 디자인을 동시에 여러 명이 붙어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디지털 도구를 활용해보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두 번째는요. 자음 카드 놀이입니다. 이렇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쭉 히읗까지 자음 카드를 좀 여러 세트 가지고 계시면 다른 활동들에도 충분히 활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책놀이 할 때 이 자음 카드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말씀드려 볼게요. 먼저 똑같은 책을 읽는 게 필요합니다. 모둠끼리 혹은 반 전체가 똑같은 책을 읽고 나서요. 모둠별로 활동을 한다면 모둠 친구들이 모여서 그 자음 카드를 모두 뒤집어 놓고 놀이를 시작을 합니다. 가위바위보를 해서 순서를 정한 다음에 첫 번째 친구가 먼저 자음 카드를 뒤집습니다. 만약에 니은이 나왔다라고 해볼게요.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는 책을 다 같이 읽었고 니은이 나왔어요. 이때 이 친구는 니은으로 시작하는 이 책의 줄거리 혹은 관련 이야기를 해주면 됩니다. 노란 나비는 줄무늬 애벌레가 번데기에서 나비가 될 때까지 조용히 기다렸다. 네, 그런 내용이 책에 나오잖아요. 이렇게 니은을 뽑았기 때문에 니은으로 시작하는 노란 나비, 네, 이렇게 이야기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런데 이 줄거리 만드는 게 저학년이라거나 책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친구들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처음부터 어떤 문장으로 말하기보다는 노란 나비 이렇게 단어로 말하는 연습도 좋습니다. 처음에 줄거리 만들기를 할 때는 자음 카드를 모두 보이게 펼쳐놓은 다음에 가위바위보 순서대로 자기가 알고 있는 이야기와 관련된 자음을 뽑을 수 있게 하는 것도 조금 이 활동을 쉽게 하는 방법입니다. 드디어 마지막 책놀이 활동입니다. 학교에서 시장놀이나 벼룩시장 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그때 꼭 마지막까지 잘 팔리지 않고 남아있는 물건, 네, 바로 책이죠. 만화책이 아닌 이상 책을 쉽게 사진 않는데요. 그래서 제가 고민해 본 것이 바로 책방 사장놀이입니다. 우리 아이들 사장 되고 싶어 하거든요. 책은 도서관에서 빌려와도 되지만 실제로 아나바다,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는 이 아나바다 운동의 일환으로 집에서 다 본 책, 더 이상 읽지 않는 책을 가지고 오라고 해서 실제 사고 파는 것까지 해보면 더 재밌게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무조건 친구한테 이 책 재밌어 사! 이렇게 강매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책을 잘 팔기 위해서 책 소개하는 글을 쓰게 합니다. 너무 많이 쓰게 하면 아이들이 힘들고요. 포스트잇
A4시 정도에다가 간단하게 왜 재미있는지 혹은 읽고 싶게 만든 어떤 문구들 있죠? 네, 이런 것들을 쓰게 합니다. 그래서 책 표지에다 붙이게 하고요. 궁금한 친구들은 재미있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실제로 이게 독서로도 이어지는 재미있는 활동이 될 수 있습니다. 땡땡반 국제도서전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어서 PBL 수업과 접목해봐도 좋습니다. 정말로 내가 국제도서전에 참여한 어떤 부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출판사별로 어떤 이벤트를 하는지도 사전에 선생님이 공유를 해주고요. 또 아이들도 직접 찾아보면서 이런 이벤트를 한번 해보자. 책 속에 플러스 어떤 이벤트가 있으면 사람들이 막 좋아하면서 몰리잖아요. 이런 것까지 아이들이 기획해보면 더 재미있게 책놀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총 6가지의 책놀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책놀이를 통해서 책과 조금 더 가까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